자,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다칠까봐 빵입니다. 자, 빵하고 울린 단 한 번의 그 경적 클락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. 당시 상황 이 기자가 영상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죠. 네, 일단 60대 개인 택시기사가 운전하던 중에 겪은 일인데요. 당시 신호를 대기하면서 횡단보도 앞에 정차한 상황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횡단보도 초록불이 깜빡거리니까 이 지나가던 행인들이 후다닥 뛰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파란불인데?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은 파란불이죠. 횡단보도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 주행불이 초록불로 바뀌었는데도 2차선 앞에 이 행인이 걸음을 옮기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러네요. 그런데 이때 3차선에 있던 오토바이 한 대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려고 한 겁니다. 그래서 택시기사가 빵 하고 클락션을 울린 상황입니다. 자, 왜 빵 했을까요? 자, 택시기사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보행자가 지금 2차선 정도에 지금 서 있는 모습이고요. 3차선에 보면 오토바이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. 택시기사의 얘기에 따르면 혹시나 2차선에서 3차선으로 가면서 오토바이하고 접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. 그런 우려 때문에 주의를 한기시는 의미에서 이 경적을 울렸는 건데 지금 문제가 커졌습니다. 자, 들으신 것처럼 택시 기사분의 얘기에 따르면 저 지나가는 사람을 보호하려고 오토바이 지나가니까 조심하쇼 하고 울린 저 빵. 그런데 저 남성 지나가던 사람 되레 택시 기사에게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. 영상 보시죠. 저렇게 기다려. 다칠까봐. 미안해요. 지 다칠까봐 빵 이렇게 해줬더니 세상에 저걸 막 멱살 잡고 막 폭행을 하는 겁니다. 지금 상황이. 그러니까 이제 그 개인 택시 기사분이 그분이 이제 술이 취했는지 모르지만은 파란불인데도 서 있으니까요. 차가 주행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거를 빵 한 게 아니고 빵 이렇게 가볍게 한 거예요. 왜냐하면 이거는 경고보다는 안전을 해주는 건데. 빵. 보통 열받으면 빵 하잖아요. 네, 저는 빵이라고 했는데.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방방 이렇게 하죠. 방방. 예, 가볍게 피하라고 해주는 건데 그렇게 방방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그 화면대로 왜 하면서 욕설도 하고 시비하고 일행들이 말렸다는 거예요. 그래도 불구하고 택시 기사분이 이쪽 창문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. 그랬더니 손을 뻗어가지고 멱살을 잡고 흔든 거예요. 발걸도 한 거예요. 그럼 만약에 이 차량이 그 택시 기사분이 브레이크를 안 밟았다고 한다면 핸들이 틀리려고 하면은 인명피해도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 기사분이 브레이크를 잡고 천천히 섰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었는데 이것 때문에 그 택시 기사분은 상당히 피해를 봤던 거죠. 술 먹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안전을 위해서 방했는데도 이분이 화낸 거는 문제가 매우 있습니다. 이 사람은. 자, 양 변호사님. 저 지금 기사님은 운전대를 잡고 운행 중입니다, 지금. 운행 중이고 뭐 핸들을 놓친다거나 브레이크 잘못 밟거나 또 뒤에 영상 보시면 다른 차들은 이제 초록불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행을 시작했어요. 그렇죠. 본인도 위험한 상태였어요. 게다가 저 기사분 어깨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셨다고 합니다. 기사님 내리셨어요. 예.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 사람 폭행이었고 교통 상황도 위험하게 만들었던 거였고요. 그나마 진짜 사고 안 나기 천만 다행인 상황이었는데 또 뒷자리에 승객분이 또 직접 또 신고도 하고 1시간가량을 이 파출소에 가서 기다렸다가 저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잘 진술을 해줬답니다. 그러니까 또 택시 기사분은 그게 화는 나는데 그래도 뒤에 또 승객분이 고마워서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네요라고 했다는데 저는 참 슬프네요. 그 말씀이. 자, 저도 이제 우리 양 변호사님 아시겠지만 저도 사회부 기자 시절에 택시를 많이 타지 않습니까? 일을 하다 보면 기사님들이 당하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. 특히 이제 이 취객들. 정말 그냥 샌드백이에요, 샌드백. 자, 그러다 보면 말이죠. 기사님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. 특히나 이 기사님 같은 경우는 이 따님이 있다는데 따님이 아빠 이제 그만해. 이 일 그만해. 막 그러셨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택시 기사분이 사실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은 피해 볼까 봐 방하고 했지 않습니까? 그런데 불구하고 피해를 봤으니까 폭행 당했잖아요. 그걸 이제 따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빠 일 안 하면 안 돼? 안 할 수가 없죠. 생계니까. 그리고 아빠가 원래 이렇게 키웠고 나고서 눈물을 흘리니까 가슴이 아팠던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택시 기사분이 이런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앞으로 이제 운전하다 보면은 방 할 때도 있거든요. 저 같은 경우도 앞차가 너무 안 가면 부드럽게 방 해주거든요. 이거 못하는 거예요. 너무 불안해가지고.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분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. 근데 우리 김은배 팀장님이
빵을 하든 망을 하든 뭐 내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, 앞에서. 그렇죠. 근데 내리고 이제 우리 팀장님을 딱 보면 90도로 인사를 하고 다시 돌아갈 것 같습니다. 예, 주의가 한기됐습니다 하고 예. 이렇게 갈 것 전 같습니다. 절대로 예. 예. 그분들이 내리질 않고 고맙다는 것 같아요. 내가 세게 안 눌러요. 빵 누르는 게 아니고 방 이렇게.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. 예, 아무튼 자, 박 변호사님. 예. 어떻게 법적인 판단을 자, 받아야 이 될까요? 지금 단순 폭행, 단순 협박죄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. 지금 봐서 알겠지만 지금 뭐 방이라고 했는데 방 했는데 운전 중에 가서 막 내리라 하고 폭행을 가하는 모습도 있었고요. 내린 이후에 운행자 택시기사하고 지금 좀 다툼이 또 있었던 것 같은데 글쎄요. 만약에 운전자 폭행 협박죄가 성립한다면요. 운행 중에 폭행 협박이 가능하거든요. 그렇다면 뭐 5년 이하 징역 또 2천만 원의 벌금에 차는 중한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저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정말 저러지 마십시오. 사건 반장 나옵니다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